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보니까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이제 조정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단계이니만큼 이럴 때 좀 눌림목에서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좋은 로봇주가 없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로봇주가 너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되셨던 분들은 지금같이 눌림을 주고 있는 시기에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좀 괜찮고 실제로 여기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로봇주들 제가 오늘 좀 잡아드리면서 그 중에 딱 한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꼭 눈여겨보시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로봇 관련된 종목을 그럼 왜 투자해야 되느냐, 좀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라는 키워드랑 미중 무역 전쟁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미중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생산 공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시키고 있는 단계이고, 그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념이 같은 뭐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일본이나 지금 뭐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정말 선진국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장 철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로운 뭐 인도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을 새롭게 좀 재편을 하면서 생산 기지를 새롭게 개편하려고 하는 작업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뭐 중국이 과거처럼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느낌도 안 들 뿐더러 기왕 이렇게 된 거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로봇을 쓰자 이참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게 실제로 생산 공정에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좀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돈을 풀었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도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으로 전가가 되고, 이러면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오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인건비가 가장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왜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게 아주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월급이라든지 인건비가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올라가는 이 인건비가 보통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사람 못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한번 사이클이 돌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지금의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단계에서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꽤나 또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선진국이라. 중국은 이 그 인당 GDP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국가로 보면 물론 파이가 크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안 쓰고 이제 로봇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기도 했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부터 2018년부터 이어졌던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2020년도부터 진행되는 코로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로봇 대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사실 이 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기술이라든지 미래 기술에 투자하려고 많이 생각은 하지만 잘못 투자하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함흥차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이 정말 많은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초전도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요, 저라면 초전도체에 지금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실생활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실생활이나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만 하더라도 친환경 자동차다 해가지고 이미 2018년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일상생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2020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이제 침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초전도체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뭐 접목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이 이제 발명이 되는 거지,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될 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로봇이라는 거는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커피 타주는 로봇, 치킨 튀겨주는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의료 로봇도 만들어지고 있고, 협동 로봇으로 공장에서도 쓰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료용 로봇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카페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사람 쓰기가 무서운 거예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이제 커피 타주는 바리스타 로봇이 나오고요, 디저트 만들어주는 디저트 로봇이 나오고, 칵테일 타주는 칵테일 로봇이 나옵니다. 기계가 타주니 얼마나 맛있게 타주겠어요, 그죠? 정확한 이제 용량이나 막 이런 기술력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제 어느 정도 진입 단계에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성장성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가 예전에 벌써 한 1, 2년 됐어요. 여의도에 새로 생긴 더현대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백화점 안에 로봇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호텔을 제가 또 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룸서비스 같은 것도 로봇이 갖다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봇이 벌써 침투를 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로. 3세대 헬스케어 로봇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의료 분야까지도 지금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의 제품인데요. 바로 티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제품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티로보틱스를 봐야 하는가? 정말 하고 많은 기업들 중에서 왜 티로보틱스를 봐야 하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티로보틱스가 국내에서 AMR 업계 최초로 2차전지 대기업향 레퍼런스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전지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향 레퍼런스 확보한 게 국내 업계 최초입니다. AMR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류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류 로봇에서도 단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점점 개발이 되고 진화를 하잖아요. 1세대 로봇, 물류 로봇이 AGV라는 거였어요.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베이클이라는 요런 이제 단계였는데, 이제 2세대로 기술력이 진화해서 AMR이라고 이제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1세대 물류 로봇을 우리가 AGV라고 불렀고, 2세대 물류 로봇을 AM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토노머스 뭐 모바일 로봇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으로 적재하고 적하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세대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 좀 불편한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이게 뭐 반복적으로 경로를 일단 설정해 놓으면 그 경로를 따라서 반복적이고 이제 뭐 일관적으로 자재를 계속 전달하는 반복 작업을 하는 장비였는데,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뭐 레이저 스캐너라든지 센서, 카메라들이 이제 탑재가 되고 개발이 되면서 자율적으로 이제 뭐 장애물이 있으면은 좀 속도 늦추거나 멈췄다가 이제 최적의 경로로 이제 비껴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GV 같은 1세대는 가격이야 저렴했는데 지정해 놓은 경로 안에서만 이제 계속 움직이고, 속도는 빠른데 장애물 생기면 이동 정지하고 공정 변경되면 또 다시 이제 작업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굴려야 됐었는데, 이건 자기가 알아서 사고해가지고 비껴 가가지고 자기가 이동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불편한 점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할 필요 없이 자가로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탑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티로보틱스의 이 AGV 로봇 같은 경우에가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이 AMR 로봇입니다.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비교를 해서 보면 이제 저상형 자율이동 로봇으로 AMR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뭐 산업용 표준형 제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그러는데 이제 자율이동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AI라든지 인공지능적인 솔루션 부분들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백 대 AGV를 충돌이나 병목 현상이 없이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관제 소프트웨어라, 이전에 이거 뭐 일일이 손으로 해가지고 불편하게 했다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다 제어하는 관제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최신 기술인 이 AMR 2세대 물류 로봇 업계 최초로 대기업향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대기업이냐?
바로 이제 SK온입니다. SK그룹의 2차전지 생산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수주를 했고, 이제 2차전지 생산공정에 물류 자동화를 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2차전지를 생산할 때 공장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사람이 없이도, 사람을 적은 인력을 쓰고도 공장이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게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물류 자동화들이거든요. 요런 이제 시스템을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이 뭐 북미 공장이나 이런 데 공장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SK온도 그래요. 그래서 북미 공장 라인 1개 규모 이제 수주를 따냈는데, 요게 이제 한 300억이 조금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설비 투자 계획이 공장 라인 1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1개를 바로 추가적으로 수주를 또 땄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봤자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600억 정도 되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SK온 이거 한 개의 기업에서만 설비 투자 계획이 25년까지 조지아의 3개 공장, 현대, 그리고 켄터키 1개 공장 포드 거, 그 다음 테네시 공장 포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25년까지만 해도 최소한 5개 정도 설비 투자 계획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각각 조지아, 켄터키, 테네시에. 그래서 뭐 현대에 납품하는 거, 포드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 개 규모가 300억이고 일단 따놓은 것만 2개니까 한 600억인데, 요거까지 이제 합산하게 되면 6개니까 66에 36, 3,6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25년까지 계획이고 총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한 30개 라인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주 규모는 대략적으로 한 개당 300억 규모니까 300억에 총 30개면은 나중에는 수주 규모가 한 9천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물론 당장에는 아니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9천억 규모까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수주 규모가 지금 뭐 300억, 600억 이렇게 찍히는 상황에서 9천억대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SK온 이 한 개 기업에서만 계약을 기대 수주 규모가 9천억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이 9천억 규모를 전부 다 이제 티로보틱스가 따내진 않겠지만, 티로보틱스가 처음으로 물꼬를 트고 계약을 맺은 기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처음 계약을 뚫은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K온이라는 기업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따졌을 때 한번 딱 계약을 맺어봤는데 여기가 잘해. 그럼 여기랑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요. 보통 다른 업체에다 맡기는 경우는 뭐냐면, 한 군데에다 맡기면 이게 리스크가 크니까 약간 분산해서 맡기는 거고 일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데를 이제 계약을 하면은 여기가 잘할지 못할지 이런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 처음 한 데에서 얘네가 크게 못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계속 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얘네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또 여기가 수주를 따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바뀌진 않을 거다. 그래서 뭐 9천억을 다 따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따내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4,500억은 따내지 않겠어 수주? 요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SK온 한 개 기업에 해당되는 건데, SK온에서 티로보틱스한테 수주를 맡겨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대. 지금 물류자동화 2차전지 하고 있대 라는 얘기가 들리면 SK온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SK온이 또 티로보틱스를 했다고? 그럼 티로보틱스의 이제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도 티로보틱스를 눈여겨봅니다. 크게 하자가 없는 것 같고 잘하고 있으면 SK온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볼까? 라는 이제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다른 타 기업들도 티로보틱스에다가 맡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타 업종들도 맡깁니다. 왜냐면은 이게 굳이 2차 전지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 쪽에서는 다들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티로보틱스가 과거에 지금이야 물류 로봇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원래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분야까지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그게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바이오나 반도체 분야까지도 침투하기가 굉장히 손쉽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쪽에서 SK온 2차 전지 쪽이지만 이제 물류라든지 반도체 바이오까지도 충분히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 원래 처음 물꼬를 트고 계약을 트는 게 어렵지, 이런
중소기업이 아니라 SK그룹의 이런 대기업들과 한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과 이렇게 물꼬를 터서 계약이나 수주를 따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산업 생태계나 사업해 보시는 분들이나 일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물꼬를 얘네가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딴 것도 아니고 최초로 따낸 거고, 그 이후에야 뭐 다른 기업들과의 격차를 계속 벌릴 수가 있는 거죠. 최초로 했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시행착오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완성도도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T-로보틱스는 먼저 다른 기업들보다 기업들하고 수주를 따내가지고 사업을 해봤고 그걸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행착오나 완성도나 결함을 다 경험해봐서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수주 계약을 진행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대기업들도 경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T-로보틱스에게 또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 그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경력직을 뽑는데 경력을 쌓을 데가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력직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것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쪽에도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푸드테크라든지 헬스케어 로봇에도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아시죠, 여러분들? 카페 성지잖아요, 성수동이. 여기에 봇봇봇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푸드테크 로봇 3종, 바리스타 로봇, 디저트 로봇, 칵테일 로봇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 카페 봇봇봇이라는 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바리스타봇, 디저트봇, 칵테일봇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시간 될 때 주말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성수동 근처 사시는 분들이나 성수동 가실 일이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T-로보틱스의 기술력을 경험해 보시는 거죠. 주소는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9길 8입니다. 지금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봇봇 검색하면 성수동 여기거든요. 다른 데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색했을 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보면은 안에서 로봇이 커피를 타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감성도 있고, 영상을 보게 되면 막 로봇이 이렇게 타주고 있어요.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멋있는 카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깔끔하고. 그래서 드립커피 보시면은 여기 다 로봇이 타주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타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좀 더 근접 촬영한 모습이죠. 로봇이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를 시작했다. 이제 카페에서 알바생 너무 비싸서 못 뽑겠다, 그러면 로봇 쓰시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그래서 이렇게 봇봇봇이라는 성수동 카페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책과제에서도 재활로봇 힐봇이라는 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KGMP 인증도 이제 받고 식약처 의료기기 2등급도 받은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세대 헬스케어 로봇을 개발 중인데 스위스 뮤스트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의료용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절 각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혼자서 착용 가능한 3분 이내의 헬스케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뿐만 아니라 푸드 로봇까지도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류 로봇 쪽에서는 정말 탑급의 침투력 그리고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GMP라는 기업하고 이제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협동 로봇 기업인 GMP랑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엔로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각각 지분을 절반씩 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 같아요. 지금 T-로보틱스 지분율이 51%입니다. 그래서 이 엔로가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보유한 요거를 이제 계속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기업인데, 얘네랑 그 다음에 이제 T-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진공 로봇 기술, 이 진공 로봇 기술이라는 게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 그쪽 이제 로봇이라든지 기기를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T-로보틱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애초부터 로봇 기업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부터 이제 경험을 쌓아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진공 로봇 기술 자체 기술이 꽤나 뛰어나고 업력도 꽤 길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 합작회사인 엔로에서 협업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진공 로봇 기술이 저는 협업이 되게 되면 반도체나 바이오 분야에서 엄청난 수주를 따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야 뭐 물류 로봇 사업도 더 이제 강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얘네가 벌써 이제 인수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션 디바이스라는 물류 로봇 기업을 지분율 86%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그냥 다 가져온 거죠. 인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랑 AI 시스템을 접목하면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도입된 그런 이제 사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에 이제 물류센터 포장이나 분류 적재, 뭐 이송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인건비, 제가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다 그랬죠. 또 인건비가 상승하고 노동인구가 감소합니다. 한국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비싼 사람 쓰느니 사람도 부족한데 이 로봇을 쓰겠다라는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보게 되면 향후 이제 매출 부분이라든지 성장성 부분이 T로보틱스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사실 2023년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39,500원 거의 4만 원까지 올랐다가 2만 원 초반대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시점이라 지금부터 한번 차분하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면 불안한데 지금 부채 비율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이제 성장산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는 해요. 계속해서 자본을 갉아먹는 사업이잖아요. 성장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재무복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뭐 600억, 500억, 400억, 600억 요 캐파에서 계속 지금 벌써 몇 년째 놀고 있잖아요.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출이 600억, 500억, 400억, 500억, 600억. 그러니까 400억에서 600억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적자도 계속 보고 영업이익은. 근데 내년부터 이제 매출이 900억 단위로 거의 30%가량이 퀀텀 점프를 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내후년부터는 드디어 매출액이 뭐 거의 한 1600억 단위로 또 껑충 퀀텀 점프를 해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게 속도가 한번 붙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올라가는 거의 초입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주가 지금 9천억 규모에서 지금 한 4,500억은 얘네가 따지 않겠냐. SK온 기업 향 수주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물론 1년에 이게 매출이 다 찍히진 않겠지만 분할로 찍히겠죠. 만약에 수주를 따내면. 근데 이건 SK온에서만 해당하는 거고 이제 로봇 기술이 확장성을 고려해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4,500억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6천억이라든지 SK온 이외의 다른 기업들까지 다 이제 공장은 결국 스마트 팩토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SK온 하나만 쓸 리가 없단 말이에요. 수십 개의 제조업들이 다 로봇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매출 캐파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 좀 안 되는 수준인데 3,800억 정도. 오늘 주가 떨어졌으니까 아마 더 저렴해졌겠죠. 저는 3천억 규모에서 이 정도 기업을 살 수 있다? 굉장한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좀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라 저는 좀 러프하게 열어두셔가지고 12,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12,500원으로 안 떨어지면 지금 주가 정도에서 서서히 조금씩 사모으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T로보틱스 한번 여러분들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12,500원 아래로 떨어질 때. 근데 제가 봤을 땐 떨어지긴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투자 시장이 좀 개선이 되고 좋아질 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때는 매수 찬스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들어가고 공격적인 투자는 12,50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큰 악재나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의 악재가 터져서 급락하는 게 아니고 시장 악재로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T로보틱스 향후 성장성도 두산 로보틱스 솔직히 글로벌 4등이기 때문에 너무 압도적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껴있어가지고 꽤나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삼성 껴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내후년 매출 530억 예상인데 T로보틱스는 내후년에 1,600억 정도 예상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레인보우보다는 당장의 매출은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조단이에요. 거의 막 3조 6천억 이러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막 5조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막 3조 5조 이래요. 로봇 기업이 너무 지금 매출도 잘 못 내면서 이게 다 꿈을 먹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도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안정감도 있고 시총도 꽤나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4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막 3, 4천억 정도 했거든요. 제가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천할 때가 시총이 한 3, 4천억 할 때예요. 근데 그때 3, 4천억 시총할 때도 막 너무 비싸다 막 사람들이 이랬는데 제가 3, 4천억 대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시총이 3조 6천억이잖아요. 몇 배가 오른 거야.
거의 한 8배 올랐잖아요. 그죠?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7, 8배 전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업은 뭐 대기업의 그런 부분들이 좀 침투를 안 해 있다. 이런 게 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T로보틱스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불안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할인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부채 비율이 250%가 넘어가는 이 불안 요소는 사실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가면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결국 개선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결국 이제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이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성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불안 요소는 미래가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게 이제 내년부터의 흐름이라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T로보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진공 로봇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 쪽 산업의 물류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쪽, 바이오 산업 쪽 기업들에도 많이 쓰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잖아요. 이게 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사업을 하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T로보틱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지금 좀 로봇이 전체적으로 고점 찍고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지 여기서 떨어지는 걸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 진입을 해보시고 조정 나왔을 때, 여기서 더 무너졌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500원 아래로 무너지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공격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업 설명은 기업에 대한 여러분들 이제 조언을 드리는 영상이니까요. 투자 판단은 꼭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영상이니까 꼭 조언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 돈 되는 내용, 돈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